자, 뒤이어서 이제 오늘 또 가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 소비재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소비재, 경기 소비재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엔터, 미디어, 편의점, 백화점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재 종목들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가능한 것인지 두 분의 소비주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의견 제시해 주시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 두 분 다 적극적으로 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여행주가 가고요. 오늘은 또 지난주에는 약간 오르지 못했는데 백화점과 또 면세점, 편의점 종목들도 오릅니다. 어떤 업종을 가장 유망하게 보십니까? 네. 네, 업종으로 본다면 지금 화장품 쪽하고 화장품.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모임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그쪽 섹터로 본다면 주류 쪽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좋게 보는 이유가 예전에 리먼 때는 이제 돈을 풀 때는 유동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쪽에다 돈을 유동성 공급했는데 지금은 개인 어떻게 보면 가계 쪽에다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가계에 있는 어떤 소득이 지금 쌓여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복 소비가 상당히 좀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여행주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찾기가 좀 발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경 산업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장품도 하지만 관련된 세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본다면 이제 뷰티 케어부터 홈 케어, 퍼스널 케어까지 동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복의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치 환불 같은 종목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되면 일단 모임도 사적인 모임도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임 관련해서 그동안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모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서 하이트 진로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화장품에서 이치환불, 애경산업도 주류 쪽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하이트질로 또 모임의 활성화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성웅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소비주가 가는데 여행, 항공 같은 종목들은 예전보다 여행을 잘 갈 수 있긴 하지만 해외 여행이 옛날처럼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행 항공이 약간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함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여행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다시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업체들이 많이 좀 파산도 하고 사업도 접어가지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이 백신 여건이든 해외 여행이 언제 개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됐었을 때 시장에 대한 경쟁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좁혀졌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어떤 여행업체 경쟁이 심하는 코로나가 정상이 되었을 때는 좀 많이 좁혀지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가속화되는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논리가 아예 그냥 없는 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민감주가 주가가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순환매 장세로 돈다고 한다면 이 소비재 그리고 이 여행업종에 대한 어떤 이 여행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금들이 이런 소비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행 항공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 트레이딩 차원에서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어떤 네. 펀더멘탈 개선이 안
그랬을 네. 때 이 저평가 가치주라고 그 정의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예. 오히려 그냥 내수 소비재에서 저평가 가치주로 본다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 뭐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평가 가치주라고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과 어떤 그 영화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접근보다도 이 순환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보다는 순환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편의점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편의점 관련주가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편의점은 우리 또 뭐 코로나 수혜를 가져가기도 했었고 편의점도 최근에 뭐 아이들이 학교로 가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데 편의점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흐름 자체가 소재하고 산업재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순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쪽으로 순환하고 있고 지금 애국인 매수 흐름을 딱 보게 되면 흐름을 잘 이동하는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하고 이 음식료가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해서도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이게 매출이 좋아지거나 그런 관점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애국 수급에서 많이 이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하고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거래도 실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좀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주에 대해서도 지금 실적 모멘텀을 당장 가져가긴 어렵겠지만 외국인 수급을 필두로 또 수급적인 측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하다. 또 GS 리테일도 대표적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또 5G 종목들의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하반기에 5G 통신 서비스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도 있고 또 5G 투자 확대로 여러 가지 장비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워낙에 좀 눌렸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5G 종목들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의견 들어주시죠. 네. 네, 5G. 두 분 다 사자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추세적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5G 예.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사이클 투자 심리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ARPU나 여러 가지 변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통신 업체들이 다시 한번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가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본의 어떤 실적에 충실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G의 성장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5G 장비주들이 약간의 고평가 논란에 되면서 작년에 좀 하반기 때 주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종목 고르기가 분명히 시작된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내일이면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휴장을 예고했고요. 내일 또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다는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6월 첫 거래일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20인의 어벤져스 의견까지 알려드리는 종목 구조대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또 아스코가 개최가 됐죠. 바이오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이디 대박님의 진원생명과학 확인해 볼 텐데요. 매수가는 28,000원대로 28,000원 되면은 10월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좀 문의를 주셨는데 마감 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이 mRNA 백신의 대규모 생산 기반을 함께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뉴스가 주가에 크게 상방의 힘을 더해주진 못했습니다. 과연 20인의 의견은 어떨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글쎄요. 이 손절가를 고민해봐야 되는 걸까요? 매수 50% 의견, 매도 보유 각각 25% 의견 나왔습니다. 원금 회복이라도 하시는 쪽으로 전략 좀 잘 짜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원시스템입니다. 아이디 아름혜수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6,100원대. 또 비중이 적어서 지금 구간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인지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어요. 5월 중순부터 좀 힘을 내주고 있는 한원시스템. 더 싱싱 잘 달릴 수 있을지 20인의 선택 공개합니다. 네, 역시나 매수의 가장 높은 의견이라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구체적인 추가 매수대 가격은 스튜디오에서 도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SH에너지화학입니다. 아이디 존버님의 종목 있고 매수가는 1,230원대, 유가 관련주로 묶여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1,200원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의 증산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20인의 선택은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역시나 매수 의견의 50%가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가격대와 전략은 이경은 앵커가 이어가 주시죠. 네, 종목 구조대 오늘은 이성웅 연구원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살펴주신 것처럼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닥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와 이제 mRNA 백신 연구를 추진한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원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CMO, 백신 CMO의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생산기지나 공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으로 바로 잡히는 부분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에 대한 노력은 차근차근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에스판도 그렇고 이 CMO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우량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밸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뭐 끝이 없겠죠. 지금 현재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런 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약간 묻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CMO 기업들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진원생명과 웨스트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특히 백신 관련주로서 어떤 신약 개발 기업보다도 제가 그 CMO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유행과 함께 더 수혜를 받을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 웨스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에 있어서 이슈가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우선 보유 관점을 가지되 어떤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때 좀 저평가라기보다도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슈에 좀 무뎌져서 주가가 오르진 못했지만 백신 관련주를 가져간다면 CMO 종목들이 좋다. 그중에서도 네네. 진원생명과학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매수해 나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진원생명과학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종목 한운시스템도 볼게요. 앞서서도 이제 자동차 종목이 주도주로의 복귀를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운시스템도 최고가 찍고 오랫동안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보였습니다. 한운시스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열 히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전기차 쪽에서 작년에 이제 미국 한파로 인해서 전기차가 그 충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꺼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안에서도 히터와 이런 열 조절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940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58% 이상의 수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이슈적인 측면,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펀더멘탈 쪽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슈 산업의 성장성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역시나 한우시스템도 매수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SH에너지화학 전략 짧게 들어볼까요? 네, SH에너지화학 우선은 뭐 보유 관점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가 흐름이 약간의 좀 그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좀 약간의 주가가 좀 차익 실현에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천연가스에 대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도 좀 약간 좀 묻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SH에너지화학도 보유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목 함께 종목 구조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성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